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좌우 국민을 모두 품어야 한다. 좌우 국민을 모두 품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고 문제가 좌우 갈등이 최고조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지금 좌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좌우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어요. 좌우 갈등이 불안한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좌우 갈등이 위기일발로 치닫고 있어요. 좌우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좌우 갈등이 보이지 않는 내전을 지금 겪고 있어요. 좌우 갈등이 8.15 강복 이후 직후 강복은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남노당, 남쪽 노동당이죠. 공산당. 그러니까 남노당과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세력과의 그 충돌이 일어나던 그때가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좌우 갈등에 빠지면 눈치도 고치도 인격도 상식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정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뻔뻔스러운 정치하는 겁니다. 그냥 걸든지 말든지 이거 무섭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국민들은 저놈 새끼, 저 못된 새끼 다 알고 있어요. 저런 비령물 새끼 다 알고 있어요. 말은 못해도 국민들은 저 썩을 놈의 새끼, 저 저주받을 새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하십시오. 차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차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스리지 못하면, 평정시키지 못하면, 해소시키지 못하면, 정돈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은 두 쪽으로 나뉘어서 혼란스러울 따름이고 정신이 헷갈릴 따름이고 복잡할 따름입니다. 이념 문제로 꼬여버린 난국을 상대방을 척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개멸해버린다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이념 문제를 꼭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을 쓸어버린다 되는 것도 아니고 쳐내버린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없애버린다고 제거해버린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몰살시켜버린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싹 죽여버린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념 문제로 꼬여버린 난국을 적폐청산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랬죠? 가장 해서는 안 될 정치가 이념 정치와 적폐청산입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국가 발전에 써야 돼요. 사울 임금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사울,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입니다. 다윗 잡으러 다니냐고 적폐청산만 하고 돌아다닌 것이 그 망할 놈은 사울 임금. 그래서 군사들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니라고 에너지를 다 소비함으로 나라 망한 거예요. 그 사울 임금.
이게 적배청산은 간단히 얼른 끝내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안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세상 모든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구원만 믿음으로 받지,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야. 이게 창조의 법칙. 그러므로 구원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축복은 절대로 내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콩 심어보세요. 수박 납니까? 안 나요. 이것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법칙이야. 법칙. 팥 심는데 애가 납니까? 팥이 나지. 왜 그렇게 거짓말로 인생을 살라 그러십니까? 절대. 저도요, 옛날에는 뭘 몰랐습니다. 저도 부족한 면도 많고 여러 가지로 참 실수한 면도 많습니다. 저는 한갑 지나고 나서 그렇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답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정직해야만 인간관계도 오래가지. 거짓말하면 얼마 안 가서 들통 나가지고 관계가 끝나버려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해야만 사랑도 오래가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도자인 우루과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호세 무이카 85세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정신력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 된 다음에 청와대를 노숙자들한테 놔둬버리고 자기는 저 농촌에 가서 너무한 것이죠. 사실은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대통령 한 사람이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입니다.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여러분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런 과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 우루과이. 근데 그분이 뭔 말을 했냐? 내 정원에 증오는 심지 않았다. 내 정원에 뭐 심지 않았다? 증오. 증오심은 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생의 승리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와, 이 양반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루과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입니다. 우루과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에요. 멋쟁입니다. 멋쟁이. 제가 볼 때는 멋쟁이라고 봅니다. 멋쟁이. 저는 부족하지만 혹시 저가 국민의 부름을 받으면 호세 무이카 대통령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나는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봅니다. 호세 무이카. 호세 무이카입니다. 물론 모든 면이 잘한다고 못 보니 정신력이 대단한 정신력이.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이념 문제고, 이 상황이 된 것은 이념 문제고, 이 꼴이 된 것은 이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이념 문제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틈만 있으면 그냥 광화문에 몰려들어서 데모하려고 난리지, 막으려고 난리지. 이런 꼴이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정치, 오지금 제가 정치를 안 그럽니까? 오직 했으면 쑥대머리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경이 꼭 8.15 광복절 전에 일본 밑에 있을 때에 울밑에선 봉선하야, 그 지경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물밑에서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로 너를 반겨 놀았도다.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울밑에서 봉선화 같습니다. 울밑에서 봉선화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울밑에서 봉선화가 지금 대한민국 꼴이라고요. 울밑에서 봉선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모양입니다. 모양. 보기 싫은 모양입니다. 자기 편만 딱 그냥 생각을 해. 편가르기지요. 자기 쪽, 자기 진영, 상대방 다 적이야, 적. 이거 이념 정치, 이거 가장 빌어먹을 정치가 제가 그랬죠? 이념 정치라고. 가장 저질 정치가 이념 정치입니다. 가장 저질 정치. 가장 거지 정치가 이념 정치예요. 죄송합니다. 가장 싸가지 없는 정치가 이념 정치입니다. 가장 싸가지 없는 정치. 가장 못된 정치가 이념 정치입니다. 가장 징그러운 정치가 이념 정치야.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차기는 홍익사상 정치로 그러나 모두 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 피해자고 다 상처난 영혼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나라가 분단된 가운데 또 두 사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또 이거 맞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운명의 장난이고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야. 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념 때문에 그런다고. 이념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치료시킬 대통령이 나와야 돼.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모두 아우리고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처럼 두 쪽으로 나눠져서 급기야 남북이 모두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은 계속 대립하고 싸우고 투쟁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잡하고 우파고 지랄이고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고 다 피해자입니다. 다 피해자. 저는 여순 반란 사건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고향이 여수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옛날에, 지금은 다리가 낮았습니다. 2시간 반 가는 낭도라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지창수라는 좌파 그놈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여수 중앙도 노타리에서 인민공화국을 앞으로 한다 그러면서 북한 인공기를 언제 가져가 왔는데 인공기를 막 쫙 걸면서 완장 채워주고 세상 우리 동네 섬까지 와가지고 부르조아, 쉽게 말해서 좀 잘 사는 사람, 종교인, 공무원들은
사글이 다 찔려 죽겠어요. 피비린내 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정부군이와 토벌에서 토벌. 근데 이제 좌측에서는 정부군 토벌만 이야기해. 에라. 양쪽 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제가 전번에 그랬죠. 그 피해자가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총 쏴 죽일 뻔이야. 너는 미앞제비 기독교인이라고. 그것도 그 친구가. 손양은 목사님은 또 6.25 때에 북한군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하고 반대니까 죽어야 한다고 쏴 죽여서 죽은 사람이 또 손양은 목사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뭘 우리가 좌가 뭔지 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절다가 많이 전남의 동부 육군에 하도 많이 죽어서요. 전남 동부 육군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가부촌이 됐어요. 가부촌. 뭔 촌? 가부 전남 육군촌. 저는 그 이야기를 덜덜덜 떨며 들었어요. 그런데 좌파가 좋다 그래? 그런 정신 빠진, 전번에 이름 안 밝힙니다만 김일성이가 훌륭하다고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좌우 다 우리가 피해자고 상처 입은 영혼들 다 우리가 위로하고 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잘못을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복역의 때가 끝쳤고 그 제약의 사함을 입었다고 하면서 내 백성을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한때 교회 문제로 아무쪼록 니파, 네파, 은사 문제 복잡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사랑이란 두 글자입니다. 결론은 사랑이에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 쳐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 숙청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정직 정치로 이제 다 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 토벌을 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다 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 계멸하고 제거하고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다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 죽여버리고 감옥에 쳐넣는다고 해결된 거 아니라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다 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악에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민족의 상처를 싸매고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국민의 상처를 치료하고 정직 정치로 상처를 어루만지고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장점은 싹 뽑아서 하는 정치가 홍익사상 정직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다 만족이 될 겁니다. 결론 마칩니다. 차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좌우 국민을 다 품어야 돼. 사랑으로 다 품고 새나라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직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은 정직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은 정직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은
구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홍익사상 정책 정치로 좌우 국민을 품을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